BBKC 소유주 헌정 방송 김어준의 나는 꼼수다. 나는 꼼수다 호의 12번째 시작합니다. 딴지라디오가 12월 19일 18대 대통령 선거 당일 13시간 생방송 국민이 바꾼다를 마련합니다. 팟캐스트 방송 포털 팟빵과 함께하는 이날 생방송에는 딴지라디오와 유명 팟캐스트 방송 진행자들이 함께합니다. 12월 19일 수요일 아침 6시부터 저녁 7시까지 radio.딴지.com 또는 팟빵.com에서 여러분과 만납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12월 19일 투표하는 국민이 세상을 바꿉니다. 이 호에는 말이죠, 저희가 비밀 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골방 어디야 이거? 소리가 좀 울릴 겁니다. 예. 이 내용은 아무도 몰라 아직. 자, 여러분이 처음 듣는 겁니다. 울리더라도 화장실은 아닙니다. 자, 새누리당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철퇴를 낼 것이다. 우리한테? 철퇴. 하지만 말이죠, 우리는 하이바를 쓰고 있어요. 하이바에 이렇게 써있다. 투표. 씨발. 자, 절대 안 통한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라고 했는데, 자, 오늘 새누리가 허위 사실이라고 한 거 되짚어 드리겠습니다. 졸지마, 씨발. 자, 첫 번째. 먼저, 박근혜 굿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새누리당 대변인이. 김어준 주진우는 원정 스님이라는 사람과 전화 연결해 그 사람의 주장을 그대로 내보냈다. 그래, 그대로 내보냈어. 우리가 그랬어. 하지만 반대편 이야기도 내보냈다. 그러니까 그렇지. 원정 스님이 만났다고 하는 초연 스님의 전 남편 조세영 씨가 초연 스님은 그런 적이 없다 하는 얘기도 그대로 내보냈어. 둘 다 내보냈어요. 우리는. 네, 박근혜 후보가 1억 5천짜리 정수장학회 해결을 위한 굿을 했다고 하더라. 이런 주장을 일단 저희가 실었고, 그런데 정반대로 새누리당에서는 초연 스님에게 물어보니까 원정 스님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랬더니 조소영 씨가 같이 만난 건 맞는데 하지만 굿은 안 했다고 하더라. 초연 스님이. 예. 근데 여기서 한 가지는 틀린 거지. 새누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틀린 거야. 그렇죠. 분명히 찾아가서 셋이 만났고 또 최현 스님과 둘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따로 둘이서 나눈 얘기는 조세영 씨는 듣지 못했다. 여기까지 저희가 그대로 방송을 했습니다. 둘 다. 네. 이제 남은 건 하나예요. 박근혜 굿 이야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건 엇갈린단 말이지. 네. 남은 게 딱 하나야. 초연 스님한테 직접 물어보는 거. 굿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근데 그 어떤 기자도 취재에 성공을 하질 못했어요. 전화를 받지 않으셔. 네. 하지만 말이죠, 우리 절대 포기하지 않아. 자, 지금부터 아이를 갖지 못하는 커플, 아이를 낳게 해달라는 굿, 그것을 박근혜 후보와 똑같은 장소, 시간, 액수로 해달라고 네. 초연 스님에게 부탁하는 이야기. 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어보시겠는데, 이 자리에는 초연 스님과 초연 스님을 돕는 한 법사님이 동석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최현 스님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직접 초연 스님과 그 법사님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는데 막 당분간은 아무도 정권 끝나고 투표하고 난 뒤에 일들을 해줘라고 또 막 매스컴 타고 막 시끄럽고 막 이럴까봐 대선 이후에 하라고 다들 막 활동을 굉장히 적극적이게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서 오셔가지고 아침에 남의 눈에 안 띄고를 맨날 왔다 가들 그리고들 다가 대선 다 끝나고 조용해지면은 날짜랑 일시랑 똑같이 맞춰서 혹시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가능한지. 가능하지요.
하죠. 아, 그래요? 그럼. 네. 똑같이 해달라고 박근혜 후보님 하신 것처럼 뭐 액수도 그렇고 뭐 장소, 시간 이런 거 구분하셨던 거랑 장소를 사람들 오지 말라고 그러는 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럼 17일 하고 18일 똑같이, 시간만 맞는 거예요? 똑같이 운이 맞는 날. 예. 제일 중요한 거는 당사자들하고 맞아야 돼. 당사자들하고 맞아야지. 난 시가 생년월일이 띠가 다르고 다른데 본인들하고 맞는 날이다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박사님 대통령도 하셨으니까. 그 저는 박사님 맞는 것 그때 같은데. 무렵에 저는 이제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같은 군번은 그런데 끼지도 못해 솔직히. 그 집집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 다르고 가족도 이렇게 다 다른 내용인데 그게 똑같이 그렇게 해라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야. 똑같이 한다라고 하면 잘못된 거야. 그럼 그 사람은 아기를 안 낳는데 그 일이 어떻게 여기는 아기 나는 근데 어떻게지? 그럼 저희가 어디로 데려가면 됩니까? 장소는 할 때. 그걸 갖다 거기 그 집도 스케줄이랑 다 해. 장소는 같은데. 그러니까 거기에 일들이 다 시시시하는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시시시시 해서 하는 일들이니까 그러고 있는 분도 같이 똑같은 장소를 가고 싶어 하려 하겠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면 그냥 박근혜 후보님 섰던 딱 그 자리에 딱. 그런 거를 또 원하시는구나. 예, 똑같이 해달라고. 네. 박근혜 후보님이랑 초연 스님은 연이 어떻게 되셨어요? 저기 뭐야 방송 지금 저 일을 어떻게 풀어가시려는 저는 모르겠네요. 일단 스님 저기 전화 하던만 오니까 새누리당에서도 왔다가 그래요. 이번에도 인터넷에 그런 것이 많이 또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것도 조심스러운 면도 많이 있지만 하여튼 그래도 해줘 보려고 그렇게 해보니까 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그거는 가능한 거죠. 장소는 같은 장소로 들어가는데 그 날짜 일지는 이제 본인하고 맞는 날로 들어가야 되는 생년월일이 틀리니까. 자, 초연 스님은 박근혜 후보와 같은 조건으로 구술해달라는 요청에 자신은 박근혜 후보의 구술한 적이 없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 그렇지. 오히려 같은 조건으로 가능하냐고 물으니까 가능하다. 가능하다! 만약에 안 했으면 나는 안 했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가능하다! 우리가 실제 박근혜 후보가 구술했는지 그건 알지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런 조건의 굿이 다시 한번 가능하냐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지금 저희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리고 날과 시간을 같이 맞춰달라고 하니까 당사자들과 맞아야 된다. 그렇죠. 그 사람은 애를 낳는 굿이 아니었지 않느냐 이런. 그렇지. 그 옆에 있던 법사님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때 무렵에 내가 왔다. 네. 우리 같은 군번은 그런데 끼지도 못한다. 그렇죠. 네. 그리고 아니 그 사람은 아기를 안 낳는데 여기는 아기를 낳는 굿을 하자는 건데 똑같은 조건으로 안 된다. 자,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박근혜 후보에 섰던 그 자리에 딱 세워달라. 네. 그런 거를 원하시는구나. 이럴 때 안 했으면 아니 박근혜 후보는 굿을 안 했다니까 이 말을 해야 되잖아. 그렇지. 지금껏 굿을 안 했다고 계속 도망다니는 사람입니다. 네. 근데 딱 앉자마자 해줄게. 그리고 박근혜 후보와 연이 어떻게 되는 질문도 했어요. 궁금하잖아. 네. 근데 방송 얘기하다가 말을 멈춥니다. 뭔가 말을 꺼내기 힘든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박근혜 후보를 안 만났을 수도 있어. 하지만 어쨌든 말을 멈춰.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일을 어떻게 풀어가려는지 모르겠네. 전화가 하도 많이 오니까 새누리당에서도 왔다 갔고 네. 왜 왔다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런데 앞에 12월 19일 대선일 이후에나 가능하다. 가능하다. 인터넷에서 이게 문제가 많이 되니까 예.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굿은 해줘 보려고 한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물었어. 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가능하죠. 장소는 같은 장소로 들어가는데 같은 장소! 같은 장소! 같은 조건. Same place. 너 요거 막. 자, 박근혜 후보와 똑같은 조건을 요구하는데 나는 한 적이 없다. 아니 왜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같은 장소는 가능하는데 날짜 일시는 본인과 맞춰야 한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네. 자, 새누리! 저희가 한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빠져나갈 방법은 딱 하나 남았어요, 새누리. 이렇게 주장해야 됩니다. 초연 스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를 고발할 게 아니라 당신들이 따질 상대는 이제 초연 스님이 되었다. 네. 우리는 적어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초연 스님 본인은 박근혜의 굿을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을 낸다. 불만 있냐?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 잡혀간다고. 네. 우리 만만한 사람도 아니라고. 저희가 진실에서 사실에서 한 발자국만 삐끗했다면 저희는 이 자리에 서 있지도 못합니다. 죽었어 벌써 씨발. 졸지마 씨발. 자, 두 번째. 십알단. 예. 어우. 십알단. 아니 저희들도 발음 못하는 이 단어를 고매하신 사람들이 자꾸 말하고 있어요. 방송에서 자꾸 나와가지고 대변인이고 전부 다 십알단 그러는데 웃겨 죽겠어. 저작권위원회! 어떤 사람들은 발음이 세가지고 18 이렇게 해가지고 아우 네. 자, 십알단 검거 KBS 보도. 네. 자, 우리가 직접 제보하지 않았어요. 예. 하지만 3쿠션 제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네요. 그 얘기는 하지 마. 자, 선관위에서 바로 급습한 다음에 검찰에 고발했어요. 왜? 증거가 너무 명백하거든. 너무 명백해. 너무 많아요. 증거가 박스로 나와. 박근혜 후보의 임명장 2박스, 새누리당 입당 원서, 박근혜 후보의 일정, 박근혜 후보를 위한 SNS 미디어 활동 상황, 무슨 프레지던트 워루? 자, 그런데 새누리당이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거기는 SNS 교육을 하는 사업장이다. 사업장. 교육을 하는 사업장 뭐야? 학원이란 얘기야, 씨발! 학원! MBN과 인터뷰한 안형환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SNS 관련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같은 젊은 친구들이 와서 그 교육도 받았답니다. 학원인데. 사실상 학원이란 얘기인데, 자, 그렇죠. 지금부터 저희가 차근차근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관위가 활동 실적을 박근혜 선대위에 수시 보고했다고 하니까 새누리당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보고를 올린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박근혜 후보 캠프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거야. 전형적인 그렇죠. 꼬리 자르기. 자, 지금부터 우리가 윤모 목사가 본인 자신의 입으로 한 이야기를 그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듣는 목소리는 윤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고요. 목소리입니다. 네. 첫 번째, 애초 이 시발단이 어떻게 시작됐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이분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들어보시죠. 박근혜 그 수석 보좌관도 2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박근혜가 그래도 크리스천은 아니지만은 기독교를 그나마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 아니냐, 종목 좌파 이런 쪽은 아니니까 뭐 그래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냥 나 도와주기로 했지. 자, 박근혜 수석 보좌관이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기로 했다. 2시간 동안 이야기한 끝에 박근혜 후보의 수석 보좌관이 도와달라고 해서 시작된 겁니다. 수석 보좌관은 그 이야기를 또 물어봐요. 박근혜 그 보좌관과 계속 연락을 하느냐 했더니 박근혜 보좌관이 계속 긴밀하게 연락하고 있거든. 그 사람이 웬만하면 국회의원 3선보다 힘이 세. 자, 박근혜 보좌관과 계속 긴밀하게 연락한다. 웬만한 3선보다 힘이 세다. 박근혜 후보의 비서관은, 진짜 실세 비서관은 웬만한 3선 의원보다 힘이 셉니다. 예. 자, 우리는 이 보좌관 누군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또 뭐라고 하면 우리가 또 깔래고. 아니 가봐 조금씩만 네. 자, 그 다음에 새누리가 아무 관련 없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다면 이 사무실에 누가 오기로 했냐에 대해서 본인 입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자,
박근혜 바로 직라인이 있어요. 그거를 잡도록 해준 거예요, 지금. 박근혜 바로 밑에 가장 힘센 사람이 이 다음 주에 와요, 여기. 김무성 오고, 그 다음에 이제 후보가 오는 거지. 그래서 사무실을 여의도로 옮긴 거야. 여기 후보님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 이걸 소개를 해줬어, 이 사무실을. 그래서 내가. 아니, 무간도! 그리고 박근혜 후보도 방문 예정. 네. 우리는 실제 왔는지 안 왔는지 그 사무소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 몰라. 모르죠. 하지만 본인의 입으로 방문할 것이다. 어디서 뻥을까? 박근혜 수석보좌관, 김무성 다 나오잖아. 이건 육 목사님의 목소리입니다. 자, 두 번째. 이거 중요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기로 했어. 네. 사무실은 어떻게 구해진 거냐?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의도 인근에 한 사람당 2천만 원씩을 내서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무실 공간입니다. 그 공간이. 예. 그리고 그 공간은 두 사람이 이제 선거 때 무슨 사업을 한번 해보자 이래서 만든 그 공간이고요. 박근혜 선대위 국정홍보대책위원장 권모 씨가 네. 윤 목사와 둘이 공동 출자를 해서 예. 사무실 각자 2천만 원씩 부담한 것이다. 네. 자, 이 오피스텔을 누가 얻어준 것이냐. 아주 중요한 대목 나옵니다. 지금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여의도에 그 오피스텔을 하나 얻었거든. 41평짜리. 내가 돈이 없어. 그 나를 지원하는 분이 이분이 국정원이랑 연결이 돼 있어. 근데 국정원에서 안철수 후보는 나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지. 그래서 안철수 쪽으로 가라. 그래서 안철수 쪽으로 가려고 다 준비하고 지인들이 많이 갔는데 막판에 국정원에 다시 정보 온 거야. 박근혜로 가라. 국정원! 우리 여기서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국정원과 관련 있는 사람이 얻어줬다! 국정원 나왔어요, 국정원! 왜 갑자기 국정원이 나와? 두 번째, 윤목은 돈을 안 냈다! 공동 출자 아니야. 돈이 없대잖아요. 내가, 무슨 돈이 있어? 네. 새누리 어디서 거짓말이야? 야. 자, 나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세 번째, 국정원이 안철수 쪽으로 가라고 했다가, 막판에는 박근혜 쪽으로 가라고 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 졸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국정원이 안철수 쪽에 어떤 조직을 합류하라고 지시를 했느냐? 예. 아니, 국정원이 안철수의 당선을 원하나? 아니겠죠? 왜냐? 우리가 이걸 기억합니다. 안철수 후보 지지 단체들이 말이죠. 갑자기 마지막에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자마자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는 말을 하자마자 갑자기 박근혜 후보 지지 선언을 해버려요. 그런데 그 단체들 중에는 이런 식으로 국정원의 지시에 의해서 안철수 캠프에 갔다가 트로이 목마로 참여했다가 네. 단일화가 되면 박근혜 후보의 지지 선언을 하려고 공작을 한 단체들이 있지 않겠나 졸라 강력하게 추정하는 거지.
뜬 대답대로 투표하실 겁니까? 토요일 드디어 안철수 전 후보 단상에 올라서 마이크를 잡고 예. 이야기합니다. 와.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그 사람한테 투표하실 거죠. 네. 그리고 나서 노란 목도리를 목에 걸어줍니다. 그리고 광채가 나더라고. 그리고 격하게 안아줍니다. 게임은 여기서 끝났어요. 자, 그 앞에 새누리당 얼마나 설레발을 치는지 종편에서 보도했습니다. 지지철회. 지지철회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네. 지지철회 하고 있는데 생중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멘붕. 이들이 그럼 할 수 있는 건 뭐냐? 네거티브밖에 없어요. 네거티브. 새누리가 기댈 네거티브는 이제 사실상 NLL밖에 남지 않았다고 우리가 예언했어. 그렇죠. 북풍밖에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NLL 막 얘기합니다. 박근혜 후보도 직접 NLL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NLL이 나왔다가 들어간 게 언젠데? 한 달이 넘었어요. 이게 식은 떡밥을. 그런데 한 가지 남은 게 있어요. 저희가 예상하기에. 우리는 소설 김정남은 일단 거의 물 건너간 게 아니겠는가. 지금 어떻게 데려와? 아이, 그분들이 그럴 분들이 아니었지. 그렇지. 네. 절대 그럴 리가 없기 때문에. 자, 남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국정원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어. 요청을 했어. 심지어 새누리당에서는 국정원장한테 계속해서 녹취록을 내놔라 하다가 국정원장은 안 된다고 하니까 사퇴 촉구안을 냈어요. 게다가 국정원장을 고발했어요. 자, 검찰에. 저희는 이 고발을 할 때부터 수상했어. 예. 왜 새누리가 같은 편인 국정원장을 고발하느냐. 새누리가 고발하고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원세훈 국정원장을.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요. 왜 그러느냐. 우리 다시 한번 예상합니다. 국정원장이 아마도 이 방송이 나간 다음 날인 월요일 검찰에 직접 제출하는 퍼포먼스를 할 것이다. 예언하는 바입니다. 아니 근데 그럴 리가. 그림을 만들어야 되잖아. 사상 최초로 국정원장이 직접 검찰에 제출한다 이러면서 생중계를 하며 지랄지랄을 하겠지. 그러면서 마치 뭔가 거대한 게 있는 것처럼 저 봐라 국정원장이 직접 제출할 정도다. 그냥 전직 국정원 직원이나 현직 국정원 한두 명이 가지고 와서 검은 잠바를 입고 선글라스 끼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여기 있다 이렇게 흔들 거라고 그렇게 소설을 썼더니 그 소설은 이제 나가게 됐고. 그렇죠. 약했죠. 이제 임팩트는 국정원장이 직접 등장해야 되는 거야. 에이, 설마 그럴까. 자, 새누리가 그걸 받아가지고 종편이랑 조중동에서 봐라 국정원장이 낸다 이러면서 막 키우려고 하겠지. 이거는 근데 박근혜 후보가 거의 오차 범위를 넘어서 굉장히 뒤지고 있을 때 마지막에 쓸 수 있는 극약 처방 이렇게 보여요. 저도 졌다 하는 그런 결정판일 거예요. 새누리당이. 네. 왜냐하면은 우선 이런 네거티브를 국정원장을 동원해서 하고자 하는 자체가 불리하다는 거기도 하지만 또 이런 면도 있어요. 만약에 새누리당이 압도적으로 자기들 주장한 대로 승리한다. 네. 그러면 국정원장이 말이죠. 그냥 직접 깝니다. 몸을 안 사려요. 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네. 그냥 검찰에 제출하는 퍼포먼스만 하는 거야. 몸을 사리는 거야, 자기도. 하여 저희는 한 가지 예언 국정원장에 직접 들고 갈 것이다. 이건 소설입니다. 예언이고 소설이고요. 두 번째 NLL 들고 나오는 것은 대단히 불리하다는 이야기다. 거의 판이 졌다 이럴 경우만 들고 나와요. 자, 하지만 말이죠. 저희가 얘기합니다. 안 통한다. 안녕하십니까. 이회창입니다. 대선과 국정원. 참 추억이 새롭네요. 그렇지. 북한에다 돈 주고 총 쏴달라고 하고. 주진우 씨 말로만. 아이고.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지난 호회 11일, 저희가 이틀에 걸쳐서 700만 명 다운받았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3일째는 체크해보지 않았어요.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차 확산을 막고 있다. 포탈이 검색어를 차단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개인이 포탈이 되어달라. 네, 개인이 전파자가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스스로 전파하고 검색어를 쳐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꼼수다. 나 꼼수를 검색어로 쳐버린 거야. 우리 부탁을 들어준 거다. 여러분, 졸라 땡큐.
자, 호회 12도 부탁해요. 낙검수 호회 12.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덕화 인사드리겠어요. 포털에 가셔서 낙검수 호회 검색 부탁해요. 낙검수 호회. 혹은 뭐 디테일하신 분들은 10알단 검색하셔도 됩니다. 이 말을 하며 꼭 결론을 내고 싶어요. 제 절친 오세훈. 아이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퇴한다는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작년 10월달 얘기입니다. 아, 네. 오세훈의 사퇴로부터 정권 교체는 시작된다. 맞잖아. 맞아. 그리고 이렇게 돌아와서 박근혜 후보 지지선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를 어쩌면 그만둘지도 모른다. 친구야, 이미 좆된 지 오래다! 놀아줄 사람은 나밖에 없어! 친구야, 연락해! 안녕하십니까, 김어준입니다. 친구야, 쫄지 마! 끝! 좋았어. On the upright. So frustrated.